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30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관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제거한다 아닙니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아니죠? 구토 증상이 있으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맞습니다.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100ml 아닙니다.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하루에 한 번 아니고요. 매번 영양액 주머니를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36번의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3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아닙니다. 식사 중 살에 들리면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아니죠? 대상자가 식사 도중 사례에 들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오른쪽 아닙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이지요. 따라서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맞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4번 정답이죠? 5.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7번의 정답은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38번)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낮은 온도 아닙니다.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며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된다. 따라서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 준비한다. 2.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맞습니다. 3.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아니죠?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4.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아닙니다.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 간호사 등에게 연락해야 한다. 5.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아니죠?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돕는다. 38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린다. (39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 A와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는 아래 결망낭 위입니다. 아래 결망낭 위. 방향 B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망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1. A. 동공 위. 아닙니다. B. 안쪽에서 바깥쪽. 맞죠? 2. A. 상부 결망낭 위. 아닙니다. B. 안쪽에서 바깥쪽. 맞습니다. 3. A. 상부 결망낭 위 아니고요. B. 바깥쪽에서 안쪽 아닙니다. 4. A. 하부 결망낭 위 맞습니다. 아래 결망낭 위가 바로 하부 결망낭 위죠. B. 안쪽에서 바깥쪽 맞습니다. 5. 하부 결망낭 위 맞고요. B. 바깥쪽에서 안쪽 틀렸습니다. 39번의 정답은 4번. A는 하부 결망낭 위, B는 안쪽에서 바깥쪽.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아니죠? 투여 전에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아래쪽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한다. 3. 윗 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아니죠?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각막에 대고 아닙니다. 1 내지 2cm 높이에서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맞습니다.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40번의 정답은 5번.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41번.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아닙니다.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2.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한다. 물로 끓인 후 아닙니다.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3.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아니죠?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4.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맞습니다. 5.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아니죠?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1번의 정답은 4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2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바로 옷을 입힌다 아니죠?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반대로 됐지요? 배변 후 뒤처리를 할 때에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 감염을 예방한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맞습니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낮춰 아니죠? 올려줘야 합니다.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아니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배설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건강상의 이상 징후이므로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그 양상, 색깔, 냄새, 특성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42번의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왼쪽 아니죠?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는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따라서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앞에 아니죠? 밑에.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아닙니다.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춘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하루에 한 번 아니죠? 매번 세척한다. 배설 후 매번 깨끗이 씻어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 43번의 정답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44번. 기저귀가 젖었을 때 즉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 등이 욕창이 관련 요인이다. 욕창의 관련 요인이다. 따라서 분비물과 배설물을 빨리 제거하고 더러워지거나 젖은 시트는 빨리 갈아주어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1. 변비 완화 아니죠? 2. 욕창 예방 맞습니다.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 등이 욕창이 관련 요인이기 때문이죠. 정답이고요. 3. 치질 예방 아닙니다. 4. 변실금 예방 아니고요. 5. 요실금 완화 아닙니다.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이 욕창이 관련 요인이다. 44번의 정답은 2번 욕창 예방.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가 아랫배 통증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아니죠?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다. 2.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관련 없습니다. 3. 배가 편안해질 때까지 금식하게 한다. 아니죠? 4.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다. 따라서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유치도뇨관을 잡아당겨 위치를 조정한다. 잡아당기면 안 되죠?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므로 심하게 당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45번의 정답은 4번.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베타딘 용액 아닙니다. 찬물에 담가 보관한다.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아니죠?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3. 세명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아닙니다.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동시에 끼운다 아닙니다.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한 번에 끼운다. 아랫니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쪽으로 밀어넣는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맞습니다.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46번의 정답은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47번. 대상자의 손,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맞습니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시원한 물 아니지요? 따뜻한 물. 손은 따뜻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 손과 발을 10 내지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3.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알코올 아닙니다. 비누. 비누를 이용해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씻은 뒤 헹군다. 4.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모직 양말 아니죠? 면 양말, 면 양말.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 등은 피하고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5. 발이 튄 후는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아니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7번의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48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아니죠?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수건에 묻혀 아니죠?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3.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두피에 발라 아닙니다.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둔다. 아닙니다.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5.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 맞습니다.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48번의 정답은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닦아낸다. 4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턱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는다. 아닙니다. 대상자를 목욕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물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 회음부가 마지막이죠. 다리, 팔, 몸통 순서입니다. 다리, 팔, 몸통 순서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2. 욕조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30분 정도 아니고요.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3.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건강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 다리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쪽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지요. 따라서 왼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5. 목욕 후 귀 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귀 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내면 안 됩니다. 목욕 후 귀 입구에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49번의 정답은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50번.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 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건벗.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옷을 벗기는 순서를 묻고 있지요. 건벗,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자, 건강한 쪽, 건강한 팔. 수액은 가운데 오고요. 수액, 마비된 팔. 순서로 벗긴다. 건강한 팔은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쪽인 오른쪽 팔이죠. 오른쪽 팔. 마비된 팔은 왼쪽 팔이죠. 왼쪽 팔. 따라서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51번.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1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2번 그림 역시 맞고요. 3번 그림 맞습니다. 4번 그림 맞고 5번 그림 맞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해야 합니다.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손은 왼손이지요. 따라서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1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의 마비된 손인 오른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있죠? 틀렸습니다. 2번 그림.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를 잡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그림.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그림. 대상자의 건강한 손이 배에 올려져 있죠?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대상자의 건강한 손이 침대 바로 옆 난간을 잡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머리 쪽 난간이 아니죠? 따라서 맞는 그림은 3번. 처음부터 설명해 보면요.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대상자의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대퇴 아래에 손을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하여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51번의 정답은 3번. 52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1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지지해서 일으켜 앉히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한쪽 손을 대상자의 뒷머리를 받치고 있죠?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그림 요양보호사의 한쪽 손은 대상자의 뒷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먼쪽 손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그림 요양보호사는 한쪽 손을 대상자의 뒷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까운 쪽 손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맞는 그림은 1번이고요.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 요양보호사의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한다. 정답은 1번. (53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두 번째, 나,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세 번째,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집게한다. 네 번째,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53번의 정답은 4번, 라나 가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 서서 돕는다. 2.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기대어 서게 하면 안 되지요? 바른 자세로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건강한 다리 아닙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맞습니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아닙니다.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한다. 54번의 정답은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5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긴다. 머리 쪽 아니죠?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 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는다. 3.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눕힌다. 가장자리 아닙니다.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는다. 4.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맞습니다.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한다. 5. 척추 고정판을 끌어 이동시킨다. 끌면 안 되지요? 2인 이상이 힘을 합쳐 들어 올린다. 55번의 정답은 4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56번. 그림과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은? 그림이 지팡이는 4발 지팡이입니다. 4점 지팡이라고도 합니다. 점검해야 하는 곳은 지팡이 바닥 끝 고무의 다른 정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지요. 1. 청결 상태 아닙니다. 2. 손잡이 끈 유무 아니고요. 3. 손잡이 마모 정도 아니죠. 4. 페인트 도장 상태 관련 없습니다. 5. 바닥 끝이 고무 상태 맞습니다. 지팡이 바닥 끝 고무의 다른 정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고무가 닳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야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56번의 정답은 5번. 바닥 끝이 고무 상태. (5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더운 물 아니지요?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해야 한다. 2.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아닙니다. 장갑을 끼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대상자의 분비물은 반드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반드시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3.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햇볕 아니죠? 그늘에서 말린다.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4.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맞습니다. 5. 배설물이 묻은 침구는 다른 침구와 함께 세탁한다. 안됩니다. 따로 세탁한다.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따로 세탁하거나 씻는다. 57번의 정답은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8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면 안 되지요.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아닙니다.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반대쪽 아닙니다.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높이면 안 되죠?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이동한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맞습니다.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오히려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58번의 정답은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59번.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안 되죠?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2.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안 됩니다.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3.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4.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안 됩니다. 전선이 벗겨진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안 되죠?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59번의 정답은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60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1. 습도 80에서 90% 유지. 아닙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다. 2. 채광, 직사광선 이용. 아닙니다.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3. 난방,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 이용. 아니죠?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다. 4. 환기, 하루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 맞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5. 온도, 여름철 16에서 18도씨, 겨울철 25에서 27도씨. 아닙니다.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은 22에서 25도씨, 겨울은 18에서 22도씨가 쾌적한 온도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조절한다. 60번의 정답은 4번. 환기, 하루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 61번.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맞습니다. 감자 보관 방법이지요. 2. 밀폐 봉투에 담가 냉동실에 보관한다. 감자가 아니라 생선 보관 방법입니다. 생선은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뒤 흐르는 찬물로 씻어 소금물에 담근 후 물기를 제거하여 한 끼 먹을 분량씩 싸서 밀폐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3.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육류 보관 방법입니다. 육류를 보관할 때 식용유를 살짝 바르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한다. 잎채소를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려면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둔다. 잎채소 씻은 것을 밀폐 봉투에 넣어 채소실에 보관한다. 잎채소지요? 4번은 잎채소 보관 방법. 5. 감자와 키친타월을 번갈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온에 보관한다. 아닙니다. 감자는 신문지에 하나씩 포장하여 선을 하고 그늘진 곳에 둔다. 61번의 정답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62번.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앞으로 물건 구매 대행은 어렵다고 말한다. 아니죠?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대상자가 희망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유사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대상자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 3. 해결 방안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여 처리한다. 아니죠? 물건을 사러 갈 경우 희망하는 물건을 찾지 못했을 때 대체품을 사야 하는지, 산다면 어떤 것을 살지 등을 사전에 생각해 둔다. 4.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좋은 방법이지요? 대상자가 희망하는 상품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가능한 한 대상자와 함께 구입하러 간다. 5. 원하는 물건을 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게 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와 함께 구매하러 간다. 62번의 정답은 4번. 구매한 물건을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63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아니죠? 노인은 침상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걷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야 한다. 2.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아니죠? 금주해야 합니다. 3.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준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4.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5.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63번의 정답은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방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2.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어두운 색 아닙니다. 밝은 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맞습니다. 4.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둥근형 아니죠? 막대형. 문고리는 열고 닫기 용이하도록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5.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반대로 됐습니다. 2층보다는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다. 64번의 정답은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줄인다 아니죠? 늘린다. 배회 등이 심하여 활동이 많은 경우 섭취량을 늘려
열량 섭취와 배설이 균형을 맞춘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영양실조와 비만을 예방한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아닙니다.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아닙니다.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맞습니다. 65번의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식사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경우 식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준다.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아니죠?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아닙니다.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좋은 방법이죠? 식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식사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경우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66번의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67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침구,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 등으로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아니죠? 녹차는 숙면을 방해한다. 3.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겠죠?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합니다. 4.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5.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아니죠? 67번의 정답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환각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1.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2.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치매 대상자의 의견을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3.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죠? 4.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치매 대상자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비웃으면 대상자가 상처를 입으므로
자존심 상하는 말이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5.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적절한 반응이지요?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68번의 정답은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치매 대상자는 의자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1.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아니죠? 2.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3.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아니죠? 4.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는 금방 잊어버리겠죠? 5.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맞습니다.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의자에서 탁구로 관심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69번의 정답은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70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해질녘 하면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아니죠? 어두워진 밖을 볼 수 있게 하면 더 불안해지겠죠? 2.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혼자 있게 하면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준다. 4.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맞습니다.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아닙니다. 따뜻한 음료,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70번의 정답은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71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이 빈 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으시오. 왼쪽에 제시된 그림과 똑같이 오른쪽이 빈 표에 그림이나 숫자를 넣습니다. 3.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대상자의 인지 능력에 따라 표의 칸수나 도형, 숫자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잘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손으로 짚어드리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활동은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활동으로 똑같이 그리기 활동을 통해 주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진압력. 진압력이란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 내용과는 관련 없죠? 2. 친화력. 친화력이란 서로 다른 사람과 친하거나 친밀하여 잘 어울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3. 주의력. 주의력이란 다른 자극들을 배제하고 어떤 현상에만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이죠? 4. 계산력이란 수를 세는 능력을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5. 공감력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71번의 정답은 3번. 주의력. 72번.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죠? 정답이고요. 2.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지적해준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충고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감정, 태도를 수용하면서 지지한다. 3.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적절하지 않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아닙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행동이죠. 5. 대상자의 말을 요양보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다. 역시 경청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72번의 정답은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 73번.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은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1.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속삭이면 안 되겠죠?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작게 벌리면 안 됩니다. 크게 벌려야지요.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3.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아닙니다.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4. 보청기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건전지와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고음 아니죠? 낮은 음조로 말한다.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73번의 정답은 4번. 보청기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74번.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뒤쪽 아니죠? 대상자 정면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아닙니다.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맞습니다. 4.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말을 건다. 아니죠?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요양보호사 아닙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74번의 정답은 3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75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 대신 만들어준다. 대신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2. 큰 소리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큰 소리 아니죠?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를 존중한다. 3.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맞습니다. 4.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아니죠?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5.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요양보호 기술을 익혀 제공한다. 75번의 정답은 3번.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76번) 다음이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 시각장애.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한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2. 노인성 난청.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이 저하이다.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3. 이해력장애. 판단력, 이해력장애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지문의 내용은 이해력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이죠? 4. 진압력장애. 진압력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고요. 5.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련 없죠? 76번의 정답은 3번. 이해력 장애. (77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하임리히법이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구조자 손의 위치는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중간. 배꼽은 라지오, 배꼽. 명치는 가슴뼈 아래 한가운데 있는 오목한 곳입니다. 명치지요? 명치. 따라서 배꼽과 명치 중간은 다입니다. 77번의 정답은 3번. 다. (78번)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1번 그림 보시면 출혈 부위를 압박하여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하고 있죠? 정답이고요. 2번 그림은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그림 역시 심장보다 출혈 부위가 낮아서 탈락. 4번 그림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해서 탈락입니다. 5번 그림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게 하고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78번의 정답은 1번.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아닙니다. 2. 뇌 손상 최소화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3. 면역 기능 강화 아닙니다. 4. 신장 기능 향상 아니고요. 5. 근골격 손상 회복 아니지요. 79번의 정답은 2번. 뇌 손상 최소화. (80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60회 아닙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혈을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기도 유지가 필요하다.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다.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랫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준다. 3.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맞습니다.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기 위해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2cm 아니죠? 살짝 아닙니다.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아닙니다. 첫 번째, 반응 확인. 두 번째, 도움 요청. 세 번째, 가슴 압박. 네 번째,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80번의 정답은 3번. 양팔이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31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